안녕하세요. 컴퓨터 음악 소프트웨어 입문 9주차 수업입니다. 자, 중간 발표가 끝났습니다. 중간 발표 때까지 우리가 했던 작업은 사운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운드 소스를 가져와서 DAW에서 스트레치를 한다거나 리버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변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사운드를 이제 변화시켰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어떤 이미지라던가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말고사 때까지는 미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미디 작업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디 작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수업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는 8주 정도가 될 거고요. 미디 작업을 전혀 배워보신 적이 없는 분들한테는 어떤 것이 미디인지, 어떤 작업들의 어떠한 이제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배우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1시간짜리 영상을 찍었다가 지웠어요. 왜 지웠냐면 이 미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반이 있으면 좋아요.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지만 건반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1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해 놓고 보니까 건반이 있는 분들한테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영상을 지우고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원을 다룰 때는 보통 이펙트 창에서 플러그인을 가져왔고 오토메이션을 조절하는 걸로 음원 변조를 했었다면 인스트루먼트 창을 눌러보세요. 혹시 이 창이 없는 분들은 브라우저 창이 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브라우저 창 누르시고 인스트루먼트 창에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원 프라임을 쓰고 있다면 이 프리전스 하나만 있을 거예요. 이 프리전스를 클릭해서 줄압해 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키보드가 있는 분들은 키보드를 눌러서 키보드 신호가 잘 컴퓨터랑 들어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액티비티 미터라고 뜨고 있죠. 키보드가 없으신 분들은 마우스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고요. VST를 가져왔다고 해도 사운드 패치를 설정해 주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사운드 패치는 디폴트에 오셔서 클릭, 아티스트 인스트루먼트 누르시면 베이스, 드럼킷, 키보드, 스트링 익숙한 이름들이 뜨죠. 자, 오늘은 키보드 하나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패치를 설정하면 뭔가 변하는 게 보이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는가, 이거는 이런 전자악기에 대한 시간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키보드가 있으신 분들은 건반을 누르셔서 소리가 잘 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키보드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마우스로 소리가 잘 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VST를 가져오고 사운드 패치를 설정하고 건반을 눌러서 소리가 나더라. 여기까지가 미디의 50%예요.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레코딩입니다. 자, 한번 레코딩을 진행해 볼게요. 얘는 이렇게 끄실 수 있고요. 다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옆으로 밀어 놓으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끄시면 돼요. 레코딩은 여기 보이는 렉 버튼을 누르면 진행이 돼요. 건반을 눌러서 녹음이 되고 미디 시그널 혹은 미디 신호가 이렇게 데이터로 입력됐다. 이게 나머지 미디의 이제 50%입니다. 여기까지만 진행되면 이제 미디 작업에 대한 모든 준비는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베이직 스텝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곡의 박자, 템포 같은 설정들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인. 그래서 이쪽 보시면 템포 설정이 있습니다. 120 기본적으로 디폴트 셋업되어 있고요.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면 빠르게, 휠을 아래로 내리시면 느리게, 혹은 클릭하신 다음에 위아래로 내리셔도 120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템포 조절은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클릭해서 템포를 그냥 써주셔도 됩니다. 옆에 보이는 타이밍, 박자죠. 얘 클릭하면 좌측을 분자를 클릭하면 4분의 몇 박자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4분의 3박자, 분모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8분의 3박자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4분의 4박자 놓고 보죠. 그리고 나서는 얘가 메트로놈이에요. 렉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렇게 메트로놈 소리를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를 설정할 수 있고요.
메트로놈 소리가 들렸을 때 렉 버튼을 누르면 바로 첫 마디부터 레코딩이 진행이 되죠. 이것 말고 나는 4박자 드럼 딱딱딱 주는 것처럼 프리 카운트를 줘라 라고 하면 둘, 셋, 넷 녹음 시작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녹음을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얘를 누르면 가운데에 있는 얘를 누르면 메트로놈 소리가 작아서 자꾸 내가 건반을 놓친다. 소리 이렇게 올리실 수 있고요. 메트로놈 자기한테 맞게 사운드 패치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트로놈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서 조절하시면 돼요. 메트로놈 설정했고 템포 설정했고 박자 확인했으면 이제 물론 조표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표 선택은 자율입니다. 녹음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녹음은 2가지입니다. 라이브 레코딩과 스텝 레코딩이에요. 라이브 레코딩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게 라이브 레코딩이에요. 이렇게 라이브 레코딩을 했는데 내가 3분 30초 음악을 완벽하게 쳤다. 끝이에요. 그래서 레코딩을 하고 소리가 나면 미디의 10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겠죠. 뭔가 수정이 들어가야겠죠. 건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라이브 레코딩을 통해서 메트로놈을 들으시면서 최대한 후반 수정 작업이 없도록 내가 내고 싶은 필을 잘 낼 수 있도록 메트로놈을 들으면서 어색한 미디 건반으로 사운드를 녹음하는 걸 계속 연습하시면 도움이 돼요. 이 녹음이 한 방에 잘 끝날수록 여러분들의 작업 시간은 단축이 됩니다. 이게 라이브 레코딩의 기본 방법이에요. 건반이 없는 분들은 어떡하냐? 자, 밑에 건반이 없는 분들을 위한 창을 열어놓죠. 자, 이렇게 미디 작업을 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트랙 창에 프리전스 내가 어떤 악기를 설정했는가 반드시 이름을 써주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프리전스 EP 바꿨는데 얘는 아직 프리전스라고 떠있죠. 이때 얘를 클릭한 다음에 G를 누르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름 바뀐 상태에서 나중에 바운스를 뜬다라고 합니다. 바운스를 뜨면 이렇게 미디 신호였던 게 오디오 신호로 바뀌어요. 그때 얘가 이렇게 프리전스 EP라고 이름을 가지고 가죠. 그렇지 않은 상태면 어떻게 되죠? 그냥 프리전스로 오죠. 그러면 얘도 프리전스, 얘도 프리전스. 어떤 게 무슨 소리지? 나중에 엄청나게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얘는 차이를 두기 위해서 다른 사운드를 하나 써보죠. 팝 로드. 네,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써보죠. 팝 로즈를 써볼게요. 자, 키보드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면 페인트 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메뉴는 1번, 2번, 3번, 4번 숫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요. 1, 2, 3, 4. 그래서 5번을 누르신 다음에 내가 찍을 곳을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앞부분 잘 안 됐으면 다시 1번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앞부분 채워주시면 돼요. 얘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에딧 창으로 들어옵니다. 이 에딧 창의 이름이 피아노 롤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피아노를 거꾸로 해놓은 이렇게 세워놓은 모양이죠. 피아노 롤입니다. 얘는 드럼에 적화된 창이고요. 얘가 스튜디오 1, 5부터 업데이트된 버전이에요. 악보로 보실 수 있는 버전입니다. 아주 편해졌죠. 그 이전에는 노션이라는 노테이션인가 노션이라는 프로그램과 연동해야지만 악보를 볼 수 있었어요. 큐베이스는 쉽게 볼 수 있는 걸 스튜디오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피아노 롤 창에서 키보드가 없으신 분들 이렇게 있죠? 더블 클릭하면 음이 생성돼요. 그러면 내가 도미솔을 치겠다. 도, 미, 솔, 미,
도. 네. 얼마든지 클릭으로 치실 수 있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치냐? 방법이 없습니다. 수작업을 하셔야 돼요. 빰빰빰빰 8분음표, 8분음표, 정박 갖다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더블클릭, 더블클릭. 이 더블클릭이 불편하신 분들 여기에서 페인트 툴, 에딧 창에서 페인트 툴은 3번이에요. 트랙 창에서 페인트 툴은 5번이고 아마 이것도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 나중에는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얘를 누르시면 더블 클릭 안 하고 그냥 한 번 클릭으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빰빰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쳤냐면 파, 라, 도, 미를 쳤어요. 그러면 빰빰 파, 라, 도, 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디 작업하는 사람이 건반을 칠 줄 알면 건반 못 치는 사람이 1, 2 수작업하는 거에 엄청난 속도의 양을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딴딴따 딴 으따 이렇게 누르시면 나중에 익숙해지면 얘는 이제 16분음표 엇박이죠. 그러면 얘 선택하신 다음에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Alt 키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끌어오다가 Alt 키를 띄고 누르게 되면 움직여요. 무브가 돼요. 이거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그러면 대충 얘도 한 번 더 주죠. 사운드가 다르니까 약간 잘못 친 것처럼 들려서 똑같은 사운드 패치로 바꿀게요. 얘도 EP입니다. 대신 EP2라고 이름 붙여 놓을게요. EP입니다. 이게 일일이 마우스로 찍은 버전. 이게 건반으로 친 버전이에요. 얘는 제가 한 옥타브 위에서 친 것 같으니까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전체 선택하고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면 반음씩 내려가요. 이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옥타브가 변합니다. 옥타브를 변화시켜서 놓으면 위에 거랑 레지스터 뭔가 레지스터 차이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차등을 이거는 지금 그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벨로시티 때문에 그래요. 더블 클릭으로 음표를 입력하면 벨로시티가 굉장히 높게 잡혀요. 여기는 벨로시티가 약간 이렇게 이제 곡선을 가지고 잡힌다면 얘는 벨로시티가 굉장히 단단하고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되게 딱딱한 소리가 나죠. 어떤 음을 선택해도 벨로시티가 똑같이 나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키보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라이브 레코딩을 통해서 건반을 치시면 되고요. 키보드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겠지만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하신 다음에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보드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하기 쉬운 음악들을 자꾸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음악의 장르가 이렇게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것도 귀찮으시면 샘플을 쓰시면 내가 굳이 치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런 이제 루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미디에 그냥 100%가 끝난 거예요. 레코딩을 하고 사운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미디에 이제 100%가 끝난 겁니다.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면 스텝 레코드가 있어요. 스텝 레코드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팝적인 느낌으로
이런 필대로 치는 곡은 그렇다고 치지만 예를 들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가는데 좀 더 화려하게 음악을 만들어내고 싶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럴 때 메트로놈 틀어놓고 건반 치고 우와 내 손가락이 안 따라가네. 그러면 내 손가락에 맞는 음악 써야지. 이렇게 순화시키시지 말고요. 얼마든지 스텝 레코드라는 기능을 써서 내가 낼 수 없는 소리들 얼마든지 작업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스텝 레코드의 정의는 뭐냐면요. 누르면 누르는 대로 그때그때 음표가 입력되는 게 스텝 레코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스텝 레코드를 한다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레코드 여기 보이시면 스텝 보이시죠? 얘 클릭하시면 일단 컨텐츠장은 끄죠. 이렇게 뜹니다. 어떤 음표 길이로 제가 입력시켜 드릴까요? 라는 메시지예요. 8분 음표, 4분 음표, 16분 음표. 일단 16분 음표로 선택하고 한번 진행해 보죠. 16분 음표 선택하시면 그냥 건반 치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내가 건반을 누르는 대로 무조건 16분 음표 단위로 사운드가 입력이 돼요.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게 스텝 레코드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떨 때 쓰시면 되냐면 굉장히 화려한 뭔가를 해보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치고 네, 이거 건반으로 연습해서 치는 것보다 스텝 레코드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찍는 게 훨씬 빠르겠죠. 이게 스텝 레코드입니다. 스텝 레코드 역시도 건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반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위한 거라면, 건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발생시키시고 D를 누르면 바로 옆으로 듀플리케이트이 돼요. 시벨리우스에서 음표 찍는 것처럼 도 이렇게 발생시키시면 됩니다. D, 듀플리케이트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라이브 레코딩을 이제 주로 사용하시고 중간중간 스텝 레코드로 도저히 내가 손으로 칠 수 없는 부분들 혹은 연주하기 까다로운 부분들을 이렇게 녹음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퀀타이즈를 설명드릴게요. 위쪽에서 건반을 치셨던 분들과 아래쪽 차이를 보면 아래쪽에서 마우스로 클릭하신 분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박자가 되어 있죠. 길이도 딱 맞고.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치다 보면 얘도 안 맞고 얘도 안 맞죠. 일단 위에 게 듣는데 큰 문제가 없고 너무 완벽하다. 그걸로 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때 해줘야 되는 게 퀀타이즈예요. 퀀타이즈는 여기 보시면 퀀타이즈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런 메뉴들이 떠요. 스텝 레코드는 헷갈리니까 꺼주시고요. 저는 보통 얘보다 여기에서 조절하는 걸 선호하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시각적인 정보를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퀀타이즈는 일단 퀀타이즈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 정박들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서 설정된 단위로, 즉 얘를 계산했을 때 얘가 한 박자겠죠. 4분 음표입니다. 그럼 얘가 16분 음표겠죠. 얘를 16분 음표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몰려 있어요. 이때 Q 버튼,
키보드의 Q입니다. 퀀타이즈의 Q예요. Q를 누르면 차렷 한 것처럼 이렇게 딱 맞죠. Q 누르면 이렇게 앞 점을 16분음표 단위로 맞춰주는 겁니다. 얘가 조금 더 앞쪽에 있으면, 만약에 조금 더 앞쪽에 이렇게 있으면 Q를 눌렀을 때 뒤로 붙지 않고 앞으로 붙어요. 이게 16분음표라는 단위의 힘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래서 가이드 피아노를 녹음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내 필을 살려서 건반을 녹음하겠다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미디 작업은 퀀타이즈로 시작해서 퀀타이즈로 끝나요. 박자가 잘 맞아야지 중간에 이렇게 어그적거림이 없습니다. 퀀타이즈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Q를 눌렀습니다. 여기는 정박이 딱 맞고 여기는 정박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제가 잘못 쳤다는 얘기예요. 뭐 잘못 쳤다기보다 컴퓨터가 퀀타이즈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영역을 벗어나서 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디폴트 셋업은 엔드가 0%로 되어 있을 거예요. 스타트 점만 맞출 거냐, 끝점도 맞출 거냐. 쉽게 말해서 여기도 맞춰줄 거냐, 끝도 맞춰줄 거냐입니다. 얘 선택한 다음에 엔드가 0%로 되어 있을 때 Q를 누르면 그냥 주어진 길이에서 앞부분만 맞춰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엔드는 그냥 0%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건반을 눌렀다가 어떤 속도로 띄었느냐, 순서로 띄었느냐겠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누르고 완전 정확하게 띄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드는 0%로 두시는 게 맞고요. 0%를 한 다음에 다시 퀀타이즈 진행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달라지죠. 16분음표로 다 일괄적으로 조절을 했더니 리듬이 다 엉망이 됐어요. 이럴 때는 내 원 리듬이 어떤지 파악해서 잡고 이렇게 수작업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작업 두렵다고 퀀타이즈 안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메트론 사운드를 충분히 듣고 충분히 그 비트감을 느끼면서 건반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반복적으로 작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퀀타이즈 했을 때 이렇게 심하게 어그러질 정도로는 이제 안 되니까 퀀타이즈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역시 얘도 정박으로 맞춰주고 중간에 심하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꿔주고, 얘 같은 경우 뒤로 밀어주고 뒤로 밀어주고, 얘도 심하게 지금 달라져 있죠. 이렇게 하시면 어디에 리듬이 네. 얘가 반박자 뒤로 가야 되는데 반박자입니다. 16분음표 뒤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얘도 역시 네. 이렇게 해서 수정해 준 겁니다. 앞부분에 서스테인을 괜히 밟은 것 같아요. 지우고, 이 서스테인 지우는 메뉴에 관해서도 아마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훨씬 사운드가 듣기 좋아지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은 뭘까요? 이제 그러면 또 칠까요? 건반을. 미디 작업은 미디 작업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돼요. 미디에 맞는 작업이란 내가 두 번 일 할 거 두 번 하지 말고 선택, 듀플리케이트, 복사, 듀플리케이트, 복사. 이렇게 되면 한 번 잘 쳐놓은 패턴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얼마든지 연습해 보실 수 있겠죠. 이게 듀플리케이트이 잘 되려면 퀀타이즈가 잘 돼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음악에서 작업을 하시려면 벨로시티까지 다 완벽하게 저 4마디의 코드 프로그레션이 진짜로 정리가 됐다. 그러면 걔를 이제 듀플리케이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어차피 이렇게 복사해서 쓸 거면 이렇게 4마디 연주돼 있는 샘플들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겠죠. 나중엔 코드 패턴 하나 가지고 음악을 만든다면 샘플을 써도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퀀타이즈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퀀타이즈는 어떤 단위로 퀀타이즈 할 것인가 라는 유닛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 유닛이 달라지게 되면 퀀타이즈가 전체적으로 다 달라져요. 지금은 16분음표로 퀀타이즈를 한 겁니다. 만약에 8분음표로 바꾸고 퀀타이즈를 해라. 그럼 8분음표 단위로 다 바뀌는 거예요. 4분음표로 퀀타이즈 해라. 무조건 4분음표를 벗어나는 음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혀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래서 유닛 설정 잘 하시면 되고, 내가 사용하는 음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16분음표로 정해놓으면 노멀해요. 근데 여기에 또 어떤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 방금 엔드는 보셨죠? 뒷부분을 맞춰주는 거. 그 안에 스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스윙. 여기 보시면 16분의 1, 16분음표입니다. 16분의 1 T라고 써있는 건 트리 플랫이에요. 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 SW, 얘가 스윙이에요. 스윙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박자, 당연히 이 길이는 일괄적이죠. 그런데 스윙은 어떤 리듬이죠? 딴딴딴딴 빠라바밤, 이게 있더라도 이렇게 치는 게 스윙 리듬이죠. 그래서 이 스윙을 퍼센테이지로 주게 되면 얘 길이 달라지죠. 빰빰빰빰 60% 스윙, 예를 들어 95% 스윙, 거의 붓점처럼 느껴지게 달라지죠. 그래서 약간 그루브한 스윙 필을 주고 다시 얘를 퀀타이즈 하면 이런 느낌이 생깁니다. 어떤 느낌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스윙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음악이 뭐냐에 따라서 퀀타이즈 유닛과 스윙의 양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왕 퀀타이즈 얘기 나온 김에 한 걸음 더, 지금처럼 작업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는 미디답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건반을 쳤을 때 세상 어떤 누구도 저렇게 완벽하게 다 일직선으로 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피하자고 퀀타이즈를 안 하게 되면 전체 박자를 자꾸 어그러뜨리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물론 내가 건반을 너무 완벽하게 잘 쳤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영상 작업에 이런 빠른 속도를 원하는 곡 같은 경우는 내가 이 15초 음악을 완벽하게 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레코딩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가이드로 쳐놓고 퀀타이즈에서 정박 맞추고, 그 다음엔 무슨 작업을 하냐면 사람이 친 것처럼 조금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바탕에서 누르지 마시고 이 음표 위에서 눌러주십니다. 누르면 이런 애가 떠요. 뮤지컬 펑션 가시면 여기에 휴머나이즈가 있어요. 사람이 친 것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벨로시티 영역과 노트 스타트 레인지가 있습니다. 일단 벨로시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냥 제로점으로 맞춰 두시고요. 노트 스타트 레인지를 예를 들면 35에서 35까지 약간 어긋나도록 마이너스 35에서 플러스 35까지 총 70이라는 단위가 어긋나도록 만들어준다.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어긋나요. 그러면
제가 얘를 전체 선택해서 휴머나이즈를 진행해 볼게요. 휴머나이즈를 다시 이렇게 진행하면 눈으로 뭐가 살짝 변했죠. 사운드를 들어보면 약간의 뉘앙스 되게 다르죠. 타점들이 안 맞아서 그래요. 물론 지금 휴머나이즈는 썩 효과가 없는 휴머나이즈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더 매력적으로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때 보통 저는 스타트 레인지를 5에서 5 사이 정도로 맞춰줍니다. 이러면 박동감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세하게 틀어지죠. 사람이 연주했던 것처럼. 전체 비트를 갖고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셋, 넷. 그런데 아까 기계적으로 딱 맞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뭐 무슨 장르에서 어느 정도 휴머나이즈를 써라 이런 거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판단하시고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이제 소심하기 때문에 딱 5에서 5까지 10 정도만 달라지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미디 작업 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퀀타이즈를 한 다음에 반드시 휴머나이즈를 해라. 모든 사운드가 다 정확한 타점에서 소리가 난다면 당신의 사운드는 그 자이언 아코디언처럼 소리가 날 거다. 그러니까 큰 아코디언이 소리 내는 것처럼 잉 하는 사운드가 날 거다. 왜? 얘는 미디 사운드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박동감을 잘 맞을 수 있도록 퀀타이즈를 하시고 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휴머나이즈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퀀타이즈에서 배우셔야 되는 기술이에요. 자, 미디 건반이 없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면 시벨리우스를 활용하시면 돼요. 시벨리우스에서 우리가 저번 학기 때 오다시티랑 시벨리우스를 했었죠. 그래서 시벨리우스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조금 귀찮으실 수 있겠지만 따 이렇게 사보를 하신 다음에 파일, 엑스포트, 미디, 엑스포트 진행하시면 예를 들어 그냥 1, 2, 3이라고 바탕화면에 엑스포트를 하면 여기 파일 보이시죠?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얘를 DAW로 끌어오시면 방금 내가 사보했던 미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설명드렸지만 시벨리우스에서 사용되는 리듬이라던가 모든 것들은 다 미디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미디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아직 사운드 패치랑 VST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눌러도 당연히 악기가 안 뜨겠죠. 이때 프리전스 넣어주시고 사운드 패치 잡아주시면 일렉트릭 피아노 잡아주면 얘 이대로 소리 나죠. 그래서 시벨리우스를 활용하셔서 걔를 미디 파일로 엑스포트 하셔서 가져오시면 내가 건반을 못 친다 하더라도 충분히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나중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시벨리우스로 쭉 곡 쓴 다음에 미디 파일 갖고 와서 사람이 친 것처럼 바꾸는 경우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예제를 준비했는데 제가 여름 이제 방학 때마다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뉴에이지 피아노 음악을 이제 하나둘씩 올리는데 그 작업 중에 이런 방식으로만 작업을 한 곡이 있어요. 이 곡입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친 거 하나도 없어요. 시벨리우스로 다 사보하고 그 파일을 미디 엑스포트로 해서 가져오고 이렇게 DAW에 붙인 다음에 사람이 연주한 것처럼 휴머나이즈도 하고 벨로시티 조정도 하고 서스테인도 고치고 중간에 이제 템포 체인지들을 하면서
미디가 연주한 거 말고 약간 사람이 친 것처럼 이제 느낌을 낸 곡이 이 곡입니다. 왜 이 곡을 그렇게 작업했냐면 뒤에 보면 좀 이런 아르페지오들이 옛날에 써놓은 곡이어서 다시 연습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들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건 미디 작업은 건반을 칠 줄 아는 몇몇의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미디는 그냥 정말 마우스 클릭만 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영역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VSTD를 활용해서 미디 데이터를 직접 다루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이런 리듬과 이런 사운드들은 샘플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샘플도 한번 사용해 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얻어 가셔야 되는 기술이 미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말고사 프로젝트까지는 샘플은 물론 배우겠지만 쓰지 않고 드럼도 다 손으로 한번 찍어보는 걸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피크 떴죠? 우리 오디오 작업할 때는 피크 절대 뜨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것처럼 사운드 샘플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절대 쓰시면 안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라이브 레코딩, 스텝 레코딩, 그 다음에 퀀타이즈. 퀀타이즈는 시작점과 끝점을 맞춰주는 스타트와 엔드 부분 끝점 맞춰주는 퀀타이즈와 스윙, 퀀타이즈가 있고 키보드를 칠 줄 아는 사람은 메트로놈을 들으면서 라이브 레코딩 하는 걸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고 만약 건반이 없거나 건반이 있어도 키보드를 칠지 모르시는 분들은 스텝 레코드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시벨리우스 사보를 통해서 아예 미디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방법까지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